사망자 7명.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넘버원 특별기획. 마지막 문제는요. 네. 넘버원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입니다. 자, 먼저 문제 화면부터 볼까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인 손과 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자르고 작업하거나 무언가를 들고 옮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잠깐 방심하게 된다면 손이 기계에 베이고 감기거나 무거운 물건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용품. 작업 시에는 손을 보호해주는 안전장갑을 끼고 낙하하는 물건으로부터 발을 지켜주는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 그래서 2005년 6월부터는 안전모와 더불어 이것 역시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으로 지정됐는데 다음 중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골라주십시오.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장갑이냐 안전화냐 결정 양자택일. 네. 자, 마지막 넘버원 특별기획 양자택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니 강병기 씨는 뭐를 저는 안전화죠. 안전화? 예, 안전화. 예, 저는 안전장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2005년 6월 이전에는 면장갑, 목장갑 부르던 호칭이 다양했지요. 그래서 2005년 6월 이후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젠 안전장갑이라는 통일된 단어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산업 현장에서요.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일할 때뿐만이에요. 일하거나 장비를 쓸 때나 뭐 손을 쓸 때지 나머지는 벗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산업 현장에 머무를 때 하고 있는 늘 건 신고 있어야지 이건. 늘 신고 있어요. 안전하죠. 예. 신었다 벗어서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저는 안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요? 이렇게 산업 현장에 가서 건설 현장이요. 예, 아, 가수 하시기 전에요? 네 한번 경험 삼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게 안전화였던 것 같아서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안전하지. 안전. 왜냐하면은 안전장갑은 말이죠. 끼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껴요. 말을 안 해도 안전 장갑 같은 경우는 착용을 할 것 같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안전화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냥 안전화로 가실 거죠? 그러면 하나, 셋과 동시에 안전화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안전화. 감사합니다. 안전화. 과연 정답일까요? 안 걸려드네요. 안 걸려들어요. 어유 그렇구나. 예,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2005년 6월부터 안전모와 함께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으로 지정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전화입니다. 2005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화 미착용 시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가 안전화 등의 보호구 미지급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설 현장이나 주방 등에서 운동화나 구두, 심지어는 샌들을 신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파이프, 벽돌, 칼날, 주방용기 등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발등을 보호하지 못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신체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한 발 때문에 낙하물체에 맞을 경우 충격량도 매우 큰데 발등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1kg의 물체가 3m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발등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무려 129kg 중. 게다가 팔은 우리 몸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52개의 뼈와 60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 38개의 근육을 비롯하여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경우 뼈와 근육을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2004년 2월 20대 김모 씨는 동류와 금속 부품을 옮기다 부품을 떨어뜨려 오른쪽 발등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5년 8월 40대 최모 씨는 건설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던 중 쇠파이프가 발등 위로 떨어져 발에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보호해주는 안전화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신발에 안이 잘 보이게 자른 후 신발 속에 달걀을 넣고 3m 높이에서 3kg의 보울링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무거운 보울링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운동화. 보울링공이 떨어지자 운동화가 납작하게 눌리더니 순식간에 깨져서 터져버린 달걀. 운동화는 달걀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튼튼한 가죽 구두로 해보겠습니다. 보울링공이 구두 끝부분에 맞았는데도 역시 껍질이 깨져버리는 달걀. 구두도 달걀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화는 어떨까요? 보울링공이 떨어졌지만 안전화 끝부분에 전해지는 엄청난 충격에도 튀어오르기만 할 뿐 깨지지는 않았는데, 자, 달걀을 꺼내 확인해보니 이런 전혀 이상이 없이 깨끗하기만 한 달걀. 연약한 달걀까지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안전화. 안전화의 발등 부분은 단단한 재질의 특수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도 발등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발등에 떨어지는 건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바로 무거운 곳에 눌리는 것인데, 만약 차 바퀴에 발이 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화. 무거운 자동차가 발등 위로 지나간 후 신발을 벗기고 확인해 보니 마네킹의 발끝 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서지고 발등까지 심하게 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화는 다를까요? 자동차 바퀴가 안전화를 누르고 지나갔는데 예상과 달리 금간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신발의 충격 흡수력을 알아보기 위해 신발에 유점토를 놓고 내압박성 실험을 한 결과 안전화는 다른 신발과 달리 1톤의 압력으로 눌렀을 때 발등 부분이 1톤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유점토가 눌리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됐습니다. 하하, 안심하고 신어도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 못지않게 안전화가 필요한 곳은 바로 주방인데, 날카로운 칼이나 요리식기가 발에 떨어질 수 있어 발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방에서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고무 슬리퍼만으로 괜찮을까요? 사람의 발등을 대신하기 위해 고무 슬리퍼 속에 찰흙을 넣고 그 위로 식칼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고무 슬리퍼를 뚫고 들어가 깊숙이 박혀버렸는데 만약 실제였다면 뼈까지 다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하는 날카로운 식칼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지만 날카로운 식칼도 안전화 앞에서는 무용지물. 안전화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꼭 발등만 위험할까요? 작업 현장에서 발바닥도 다치기 쉬운데 나무에 못이 박힌 채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못은 대부분 녹슬어 있어 파상풍의 위험까지 있는데 실제로 40대 남성이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았다가 녹슨 못이 신발 바닥을 뚫고 들어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과연 못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운동화와 가죽 구두 그리고 안전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운동화. 운동화의 발바닥은 물론 발등 위까지 튀어나오는 못.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죽 구두도 못에 닿자 역시 너무나 쉽게 뚫리고 마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화는? 어허, 이런 못이 뚫리기는커녕 있는 힘껏 눌러보지만 오히려 못이 구부러질 정도로 끄떡없는데 안전화의 바닥은 찔림 방지를 위해 단단한 소재의 쇠철판으로 마감돼 있어 1100kg의 하중으로 못을 찔러도 바닥이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 안전화만 있으면 발등부터 발바닥까지 완벽 보호, 발부상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발이 다치기 쉬운 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등선화나 운동화, 구두 등은 안전화에 비해 강도가 약하므로 절대 신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 장소에 따라 종류에 맞게 안전화를 신고 끈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매고 꺾어 신지 않아야 합니다. 발등이 찍히고 못을 밟아도 안전화만 있으면 당신도 넘버원입니다. 아니 저렇게 그 화면으로 비교를 하고 보니까요. 저걸 왜 안 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안 신을 수도 없겠네요.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속을 뜯어보니까 예.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쇠판도 밑에 있고. 예. 예. 어. 아, 여러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 잘하셨습니다. 네. 제 말만 많이 좀 믿어주세요. 네. 그건 뭐 고주 달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을의 시작인 9월에 꼭 알아두셔야 할 일터 안전 정보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혁재 씨가 준비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해 1만여 건의 전체 추락 사고 중에서요, 2,900여 건이 29%.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일터에서 반드시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요. 가을철에 그만큼 우리가 좀 안전에 대해서 해이해진다는 얘기니까 네. 꼭 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넘버원 게스트입니다. 위기탈출 넘버 원! 감사합니다.